안녕하세요. 2021년도 서울시 의료기술직 합격생입니다. 작년 2월에 면허를 취득했거든요. 그래서 6개월 근무한 다음에 작년 9월부터 시험을 준비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6월에 시험 봤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년 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영원 프리패스도 신청한 거였거든요. 또 제가 너무 질질 끌면은 중간에 포기해버린 성격이라서 뭐든지 빨리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의료기술직이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. 정말 소수진열이라서 그래서 인터넷 강의 찾는 것도 사실 힘든데 저는 카페 같은 걸 많이 이용했었거든요. 카페에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게 사실 대방고시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와서 이제 샘플 강의 그런 것도 들어보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. 우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과 출신이긴 한데 많은 이과 출신 수험생분들이 공감을 하실 게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서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았거든요. 그래서 박노광 교수님이 판서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잖아요. 인터넷 강의로 이제 그거 틀어놓고 옆에 교재 놔두고 그러면서 노트 한 권 준비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거 쓰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단권화를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회독할 때도 편하고 문제 풀이할 때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이제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내용이 방대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 강의 보면서 계속 책 내용을 여러 번 회독했어요. 가장 많이 회독한 게 공중보건이고 그래서 이론 책을 한 7번 이상은 회독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안진아 교수님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열심히 외우고 따로 그냥 열심히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시작할 때 가장 막막했었거든요. 법규가 본법이 한 14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세 과목이 아니게 되는 그런 과목이었어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었는데 김한건 교수님이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공부법을.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 색인 작업이랑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책 보면은 막 옆에 두꺼운 책 옆에 막 빈틈없이 다 포스트잇 다 붙어져 있고 막 페이지에도 형광펜 색깔로 다 칠해져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었는데 처음에 어차피 한 번, 두 번 보고 시험 볼 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더니 나중에 회독할 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론을 좀 더 중요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독을 많이 하기도 해서 문제풀이 하면서도 회독을 했었어가지고 이론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. 정말 도움 많이 됐죠. 왜냐면 계속 그 성적도 나오잖아요.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. 보면서 나는 여기 정도구나 대략적으로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분위기를 잡고 시간 딱 지키고 정해서 하려고 했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쉬우면은 이제 이렇게 난 이 정도 하네 하고 넘겨버리니까 공부를 더 안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. 베이스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니까 그게 가장 편했고 또 나중에 가니까 외워야 되는 것? 정말 이거는 꼭 외우고 가라? 이런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새 교수님 전부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게 가장 공부하는데 편했던 것 같아요.
이번에 의료기술직을 빨리 뽑아가지고 그 필기 합격 발표가 난 날 기준으로 8일 뒤에가 면접 날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준비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. 근데 그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은 그 문정호 교수님 면접 특강이 있더라고요. 이제 그거 오해하는 거 들었고 그거 기반으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나 사업, 그러니까 정책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다 해서 서울시 홈페이지도 많이 뒤졌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들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준비해 가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. 전공 질문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그 직렬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냥 따로 준비 안 해도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직가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 또 그 내가 지원하는 직렬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지 그런 거를 물으시는 분이 막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당황을 했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거를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수험 기간 동안 되게 우울할 때도 많았었거든요. 정말 울면서 공부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너무 공부 안 될 때는 책 보고 있으려고 안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도 가고 했었거든요. 나름 이제 쉬면 여행을 즐기면서 잘 쉬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무 우울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진짜 노베이스였는데 정말 처음부터 판소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 보고 진짜 그거 보고 너무 감명받고 힘내서 공부했었고요. 문제풀이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진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긍정의 아이콘이신데 인터넷 강의로도 그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. 생각한 대로 된다?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던 것 때문에 이제 수험 기간 내내 힘을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김원건 교수님 같은 경우도 몸도 안 좋으신데 매번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진짜 더 힘내서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 법규 정말 막막했었는데 수업도 스토리텔링식으로 잘 해주시고 문제도 기출 있는 거 다 해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막상 볼 때 학원에서 준비했던 것들 때문에 떨지 않고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